더 심각한 질문을 해주신 북촌성에서 오신 김묵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다시 아는 사진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탤런트도 아니고 또 감독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무슨 학교 나오셨나요? 국제공업종합대학하고 인민경제대학 김정일 정치부사 됐죠. 그게 결국 북한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그러니까 그 기술 신부적, 정치 사상적, 당 핵심적 일꾼을 키우는 학교. 그 북한에서 하실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도 한 30년을 북한의 이제 모든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남조선 조카를 통한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한 간첩 파견, 책략, 전략 등등 많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돼가지고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묵선 선생님이 지금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 목에다 칼을 대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분은 겁도 없이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박수. 일단 쳤다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 해도 됩니다. 할 거야. 장경동 목사님이 예불운동에 나섰거든. 나와 그래서 장 목사님 나온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차 타고 오는데 같이. 왜? 그때 논문 쓴 거, 졸업 논문, 그 논문을 찾고 있다는 거야. 좌파 애들이. 왜? 논문 표절했다고 또 뒤집어 씌워서. 나는요, 뭐까지 고발당했느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76개를 고발당했어. 76개.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장목사님도 이제 조사받으러 갈 거야. 논문 표절했다고. 조사를 받는데 내가 그랬어요. 수사관님한테. 수사관님, 아니 그럼 조작을 했으면 지금 내 성적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A 플러스고. 지금도 꼴등인데요. 그래서 내 성적 증명서를 띄어서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진짜 꼴등이네. 아니 누가 1등을 꼴등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거는 무혐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76개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00%다 내 무죄를 잡았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험한지. 어제 대한민국 언론에서 연합뉴스 SBS, KBS 난리가 난 사건이 뭐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요.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나쁜 말 해서 미안하지만 욕은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때문에 내가 욕은 안 하겠어요. 살아있으면 이 박원순 개새끼 이럴 텐데. 아니, 돌아가셨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세상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서울시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서울시에서 수입이 줄어서 50억을 우리한테 물어내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박원순 시장.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4, 5년 전인데 어제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다 무죄로. 보건복지공단에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 치료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또 20억을 청구했어.
그것도 지난달에 다 무지했다. 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장경동 손에 왔어요. 내가 장 목사님이 경찰한테 불려가서 진술할 내용을 내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은 두 가지야. 일반 세상 연구 논문이 있고 하나는 신학 논문이 있어. 신학 논문. 무슨 논문? 신학 논문은요 표절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책에 있는 걸 떼껴 쓰는 것은 표절이요 아니요? 표절 아니야. 신학 논문은요 이거는 표절 안 하면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말 말고 다른 말을 신학 논문에 쓰면 이단이요 3단이요? 그래서 신학 논문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신학 논문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써도 이거는 논문인 거예요. 어디 걱대가리 없이 장경동 논문을 또 조사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그래도 난 참 감사해. 왜 장경동도 이제 걸려들었거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서. 그러나 장 목사님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반대하고 타격하는 사람은 많은 게 아니야. 여기 봐요. 아까도 내가 밥 먹으러 여기 저 오리집에 갔더니 식당에 있는 사람이 99%가 아니라 100% 사람들이 다 내 손을 잡고 사진 찍자고 되고 한국의 최고의 여자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더 많아. 여기 오신 지금 백수고 부산 체육관에 오신 여러분도 날 좋아하지? 장동건 목사 좋아해 안 해? 얼마큼 좋아해? 미치게 좋아하지? 그래서 보셨죠? 저거 보고 그런데 어차피 모든 단체 모든 국민에게 100% 동의를 받는 사람은 이 천지창조 이후에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100% 동의 받았어? 예수님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90%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10%가 안 됐어요. 그래도 진리는 변하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50%는 최소한 지금 현재 이 장혜동 목사님은 한 90%를 좋아해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내 옆에 온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1%씩 자꾸 줄어들어가. 괜찮아. 지금이 떨어져.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만 된다면 사나이 한 몫은 무엇이 두려냐. 그렇지. 이따가 불러.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그 리듬을 잊어버렸어. 아까 뭐 하다 그랬지? 아, 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일 하시나 보셨냐? 그 불러드렸어요. 했죠? 이 사람들은요,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다시 통역을 해드리면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을 파송하는 분 중에서 내가 국정원에 확인을 했어요. 왜? 하도 나한테 김국성 가짜라고. 김국성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국정원에 밑바닥 있는 사람 아니에요. 3인방 중에 한 사람은. 3인방 중에 한 사람은 알지? 국정원장 아니면 차장 아니면 뭐.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어떤 그런 개새끼가 김국성을 가짜라고 하냐.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만만한 단체입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국정원에서 지금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국정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좌파 애들이 나한테 하도 공격하고 김무성 가짜라고 이게 이름이 가짜라는데요. 이름이 아니던데요. 분명히 그랬더니 목사님 정보기관은 기본이 뭐냐? 최소한 이름을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중국에 사업자로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북경에서는 김씨고 상해 가면 이씨거든요. 정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쓰는 원래 이름을 나는 누구요? 그렇게 말할 또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아. 야! 왜? 김국성은 내 옆에서 띄어내면 김국성을 내 옆에서 띄어내면 이게 자유통일이 안 돼. 김정은의 목을 따야 되는데 나 혼자 실력으로는 못 따고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3년 안에 자유통일 해보자 이거야. 얘네들 들어있을 거예요. 왜 저 거짓말쟁이로 이 목사님 옆에 야야야야 정나훈이야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나도요 다 알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나 부산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이 같은 소리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투표용지 북한에 올라간 거 예. 그걸 뭐 해주 선거라고 합니까? 북한에 그때 48년도에 북한 선거. 북한의 선거가 9월 6일 날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 때 남조선에서 이 발광을 떤 거예요. 8월 25일 북한 해주 지하선거 투표용지인데 사실 북한에 계실 때도 그냥 말만 들었겠죠. 그죠? 그때 남조선에 있는 남로당들이 아니 그럼 저 공작부서에는 다른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돼서부터 지금 요 시기까지 과학적인 자료들 테스트로 쌓여 있어요. 근데 다른 기관에는 없고 공작부서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해방 후에 80년 동안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최고의 계급이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한국 계급으로 하는 대령 북한에서 뭐라고 하나요? 저는 이게 대령이라는 게 명예적 대령이고 그 내적인 또 친호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제가 또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국정원을 확인해 보니까 황장혁 선생님은 행정 수반자로서 2인자가 되셨지만 실제로 북한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고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데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무성 선생님이라는 것을 내가 국정원한테 소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남조선에 간첩을 파송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에다 간첩 넣었어요. 이건 뭐죠? 수백 분 동안 수백 번이나 했는데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국방부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은 넣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그렇고 대충하되 정교도 순법투사로서 또 있고 이건 대정투쟁 농도로 수는 민노총이요. 거기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첩을 다 적어놨다 당사자인데 심각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는 간첩 넣었어요. 이것도 수백 번 말인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종교계라는 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데니까 그게 서식장이죠.
간첩들이 썼을까? 발붙이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기독교계가 간첩 넣는 서식지다. 가장 간첩들이 숨어있기 좋은 데가 예, 편안하고. 네. 근데 북한에 많이 가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예. 북한에 가면 이쁜 아가씨를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예. 왜 붙여줘요 북한 아가씨? 그건 공작의 기본이죠. 공작에. 공작 대상에 대해서 하면 그럼 나도 지금 북한 가면 이쁜 아가씨 붙여줄게. 우선 입국 자체를 들어오는 거고. 입국 자체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개조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음담패설도 아니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 야구는 다 봤지. 아주 아군 척하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은큼해.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북한의 처녀들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예. 배란기. 예. 딱 한 번 잠자리하고 바로 애를 가질 수 있는 배란 날짜를 계산 딱 해서 딱 남조선 목사님 방에다 넣는다는데 그게 사실. 예. 예. 야, 그러면 그 처녀들은 즉시로 선발해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아니 다 훈련된 그 공작원의 일종으로 봅니다. 공작원의 예. 일종. 근데 그런 애들은 지 몸을 버려서 가면서까지도 충성을 해요. 그 북한의 사상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수령님에 충성한다는 거는 내 몸이든 마음이든 정도로 대신이니까 이제 그런 공작기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정치적 신임이니까 그 자기 직무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고부적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예.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 요즘 북한에 가면 목사들이 자주 간 사람들은 예. 아빠 왜 이제 왔어? 그 뭔 말이야 그게 도대체가. 이제 목사님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가 막혀. 예. 그래서 생산을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 중에 북한을 비판 못하는 목사들은 애새끼 난 거예요. 북한 갔다 와서 북한을 비판도 못해? 자, 간첩 전문가인데 북한에서 한국에다 파송한 간첩의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밖에서 앞에 띄워주시고 첫 번째, 북한에서 태어나서 훈련해서 남한에다가 집어넣는 간첩을 이걸 직파간첩. 무슨 간첩이요? 여기 직파간첩 손들어봐요. 오늘 여기 김호도 선생님 잡으라고 여기 간첩이 몇 마리 왔을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시도하면 안 돼. 왜? 지금 요 뒤에 경찰관이 2명이 회의를 하고 있어. 바로 총을 쏴서 바로 쏜다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시더라. 어디는 간첩들이 짝을 끼고 나오는데. 두 번째로 포석 간첩. 요거는 이제 남조선에 있는 사람을 북한에서 와서 막 간첩으로 만든 게 포석 간첩. 제일 무서워. 아, 제일 무서워요? 오히려? 예. 아니, 얼마나 웃기냐면 북한에서 선생님이 간첩으로 난파를 했는데 기간이 돼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그러니까 북한의 간첩들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요. 내가 그좀 보내고. 아, 그렇지. 그 성경을 해설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간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분단 역사에서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해가지고 왔는데 쉽게 말해서 좌파가 말하는 군사 발조 독재다고 말할 때 간첩을 파견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 굳이 꺾어서 손잡혀 잡혀서 죽을까봐. 죽을까봐.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들이 활동하는데 꽃비단길이 됐다고 그러죠. 꽃비단. 예, 그러니까 무슨 불안을 안 가져요. 아니요, 경찰에 신고해도 예. 간첩을 신고했다고 하는 신고한 놈을 초지니까. 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귀를 요구하면은 복귀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말일 거예요. 하는 말이고. 예. 야,
이제는 국적이 없고 가쁜 데 다 가고 그러니까 법계에서 북한에 들어오라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조금 한국에서 1mm 깊이 가면 여기 들어오는 게 대연락도 1과에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거기까지 백두산가라고 돼가지고 그 과에서 지도하는데 그 과송은 그게 너무한 간첩들을 그 사람들은요 사실 해외가로 가고 파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죽을까봐 걱정이 많고 그런데 여점에는 괜찮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버티면 이전 돈도 좀 날라오고 물건도 날라오고 아주 좀 개방됐으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뭐 통제 속에 못하고 좀 빈곤하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해외가처럼 좀 잘 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안이 그러니까 간첩을 신고해도 경찰이 간첩을 잡지도 않고 예 국정원의 간첩 잡는 부서를 올 1월달부터 폐지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예 이러니까 이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북한으로 기대하라 복귀하라 그러면 한국에 산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다가 예. 그리고 계속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을 하면 예. 어떤 사람은 국정원에 가서 자수를 해요. 자수하지. 자수를 해서 이야 이거 박수 쳐 박수 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파견된 북한 간첩들도 이전 자기 태어난 북한으로 가기를 싫어기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첩이 이름이 어떻게 있냐면 볼등기라 옆으로 비켜라 옆으로 비켜 고정간첩. 예. 이 고정간첩은 고석간첩한테 훈련받아서 고정간첩 남한에 있는 간첩 5년 이상 간첩 행위한 사람 통과. 동조간첩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간첩인데 자기가 간첩이라는 걸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부인한테도 안 안 하고 합니다. 애들한테도 안 하고. 예. 그러나 그 간첩에 있는 가족이 예. 주장과 예. 또 생각 예. 하는 것은 그 아버지 간첩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하네. 하지. 그런 사람을 지금 동조 간첩. 예. 이 간첩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 법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가 하니까 안정교수의 법을 어디까지 정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안전한 숫자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저로서 개별적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재명이를 지금 지지해서 저번에 지금 1614만 명의 이 숫자는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밑에 올려줘봐. 자, 간첩을 분별해내는 방법이요. 김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보세요.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것도 국가니까 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 스타일대로 하는 데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간첩이야. 그 다음에 주사파,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좋아할 게 없어.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절대를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180명이 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이것들은 다 간첩학과에 속합니다. 절대적인 간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1614만 명을 간첩이라기면 다 놀라갔는데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넓은 폭에서 동조 세력, 누구의 동조 세력, 간첩들의 동조 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재명을 찍은 1600. 지금 저기까지 나온 5번째까지는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6번째,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긴 사람. 통일되면 다 우리 껴될 텐데 예.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잘한 거야. 북한에 와서 사성합니다. 꼭 핵무기를 가져가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인사들이 젊은 사람이 북한 가서 꼭 핵무기를 가지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도 좋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의지도 없고 돈도 없고 절대로 내가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대통령 빨리 동작동 묵념여에서 나오시고 나오라고. 자, 들어봐요. 대한민국을 북한보다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간첩. 8번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예. 아니 자기가 간첩이 아닌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북한의 절대적인 준칙이 통치자니까 수령에 대해서는 교리를 위해서도 그 말만은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파견되는 간첩들도 공개 속상에서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그 과학적인 최고도 논문을 쳐서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추사파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았는데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 사람, 그다음 뭐 비서실장 한 사람, 뭐 누구야 그 사람, 임종석 이런 사람이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그 전희경 의원이 이렇게 묻더라고. 전향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전향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장관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고 내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제 그렇게 돌아서 말하는 거는 북한에서 지시 준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전향했습니다. 이 말 죽어도 못해. 그만큼 누가 겁먹어서 못해? 그 말하는 사람 이제 뭐 임종석이나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왜 못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거기 끼었으니까 말 못하는 북한에서 들을까봐 북한을 배신한 것으로 들릴까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전향했습니까 할 때 명쾌하게 전 국민들 앞에서 당연하죠. 전향 안 하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 합니까? 이 말 못할 사람들은 국회의원 옷 다 벗으십시오. 기사 없이 간첩이 아니라 식별법이 이것처럼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대중 앞에서 개놈의 새끼 먹다자 쌍욕을 다 못하나고 공중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6.25 남침을 부정하는 자. 6.25는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요거 간첩. 10번. 대북 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자, 아니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근데 국정원이 간첩 못 잡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 분단 책임이 미국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 요거 제 밑에 자 문재인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북한 헌법에 나오는 말이 사람이 먼저다. 저게 주체 사상의 본질이자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사상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재인이가 지금으로 사람이 먼저다. 저는 마음이
어싸가더라고요. 저걸 대통령이 저런 말을 다 하나.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조화가 됐고 토대가 구축됐다. 네. 그런 믿음 속에 문재인이가 저 말을 한 거지. 지금 이 영향권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이 넘는 거예요. 1614만 표 더하기 이전 심상정을 찍은 사람이 80만 표. 합하면요 윤석열보다 훨씬 더 많아. 이러한 위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돌아와요 부산항만 부르고 앉았으니 이 이순신 같은 마음을 품은 전남훈 목사한테는 가슴이 메이고 이 철없는 백성들은 꼭 마음에 봐야 알겠냐. 꼭 마음에 봐야 알겠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은 사실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의 부족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요 벌써 적들이 침공하려고 먼저 때려버려요. 왜 이스라엘이 약 8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인데도 주위에 있는 아랍 2억의 아랍 사람들이 뭐 에집트, 뭐 옆에 요르단, 무슨 뭐 쿠웨이트, 무슨 뭐 꼼짝을 왜 못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징조만 보이면 먼저 그 사람들에 가서 목을 따고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겁먹는 거야. 북한이 왜 미사일을 펑펑 쏘느냐. 급계단이가 없는 거야. 그래. 남조선에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어제도 또 ICBM 또 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6.25 일어날 때 하고요. 예. 지금 상황하고 차이가 뭐 대비할 수 없이 너무 무서운 어떻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임계점에 달하죠. 그래서 이재근 목사님께서 14가지를 말했는데 저 모든 것이 한 장도 빠짐없이 대남 전략이에요. 북한의 대남 전략. 그걸 80년 동안 지금 해왔다고. 제가 이것을 조중동, 조선일보, 또 그 동아일보, 중앙일보에다가 이걸 광고를 그대로 냈어요. 돈을 1억을 들여서 광고를 냈으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바로 나를 또 고발을 또 계속 할 텐데 한 건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고발해서 재판받다 보면 지들의 정체가 더 드러나니까.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내 말.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그대로 지금 컨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지. 해결책이 있어야 되게 해결책이. 해결책이 뭐냐? 첫째, 부산이여 일어나라. 부산이여 일어나라.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빚어진 사람이야. 왜? 6.25의 희생을 당신들은 맛을 안 봤어. 부산은 옷을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스미를 이 노래만 불렀잖아. 그러니까 부산은요 도대체가 국가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야. 어떻게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냐고.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 동의를 해야 돼. 뭐냐? 내년 4월 10일 날 내가 이 말을 계속 이어서 하려면 밤을 새워야 돼. 사실은 밤새고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들을 줄 알 텐데 내가 부산을 믿고 대충 이 정도로 마친데 결단을 해야 돼.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산이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총 17명. 부산의 17명은 100%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 4월 10일 전에 북한이 먼저 끝장을 내려고.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더니 광주 사태를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안 하고 평택으로서 옮겨서 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영상을 보십시오.